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이 여러 번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그 글을 보시면 되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죠.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 심사합니다. 법원에서. 보통 5일 정도, 일주일 뭐 이렇게 걸립니다. 소장 심사가 끝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죠. 이렇게 하는데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것이죠. 소장을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까지. 근데 이 30일 내가 좀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속칭 불변 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조금 어겨도 상관은 없다. 근데 아무래도 지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기간 30일 내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제 판사님은 소장과 답변서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죠. 그래서 원피고 다 법정에 출두해라 라고 합니다. 보통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으면 변호사가 가죠. 근데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면 판사님이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가사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 가사조사 절차로 돌립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 절차로. 특별히 이혼 사유가 없거나 피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반대하고 나선다. 그러면 부부상담 절차로 돌립니다. 서로의 주장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4주 후에 일자를 정해서 2차 변론기일로 가죠. 이렇게 변론기일에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죠. 첫 번째 가사조사 절차는 뭐냐? 판사님이 법원 직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을 해서 원고 피고를 불러서 파탄이 됐는지 파탄이 난 경위 그리고 재산이 형성된 경위 재산의 실태 그리고 양육의 실태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조사관이 원고 피고를 한꺼번에 부를 수도 있고 한 명씩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써서 판사님한테 올리죠. 그럼 판사님은 가사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변론기일을 이어갑니다. 가사조사 절차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또 판결하기에 앞서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이 한번 조정을 해보고 조정이 된다. 그러면 조정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조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사건이 끝나죠. 그 작성된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되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조정조서 작성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됐는데 이걸 번복할 수 없나요? 뭐 이런 문의 굉장히 많이 해오시는데 절대 안 된다. 이미 판결은 선고돼서 확정된 거와 진배 없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시 조정위원은 사건을 재판부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다시 변론기일이 속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상담 절차는 뭐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요. 이혼 사유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뭐 피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다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싶다. 뭐 그런 주장이 절절해요. 그러면 판사님이 뭐 바로 이혼 판결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부상담 절차로 전향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상담사가 원고 피고 이제 불러서 부부상담을 하죠. 보통 10회 이렇게 합니다. 그거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10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면 소치하로 이제 끝날 것이고 보통 부부상담을 했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부부상담사는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판사님께 넘깁니다. 그럼 판사님이 다시 이제 변론기일을 이어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판사님이 1차 변론기일 때 뭐 이거는 가사조사 절차나 상담 절차나 조정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공방 절차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변론기일을 잡거나 아니면 위처럼 부부상담 절차나 조정 절차나 가사조사 절차가 맞춰지면 변론기일이 다시 열리죠. 그럼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변론기일이 열릴 때마다
원고 피고가 서로 준비 서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심리를 해가죠. 근데 판사님이 이제 심리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 심증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딱 4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를 하면 그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승복을 못하겠으면 이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죠.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항소심 어떻습니까? 1심 판결을 잘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소심은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싸우겠다. 1심에서 지면 항소심에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요즘은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심 판결이 너무도 부당하고 너무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할 때만 항소심에서 판결을 변경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기간은 물론 이제 조정으로 끝난다고 하면 뭐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에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정이나 판결로 간다라고 하면 뭐 최소한 10개월 뭐 이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양육권을 다투는 사건, 이혼 사유가 불분명한 사건, 재산 분할이 복잡한 사건은 2년 이상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소송인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 이혼 사유가 불분명한데 피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다. 또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하다. 세 번째, 양육권 다툼이 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이 세 가지 경우가 이혼 소송 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15권 모두를 저희 솔로몬이 출간하였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증거 분석과 증거 수집에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혼 소송 실전에 강합니다. 저희 솔로몬에는 이혼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 정리한 실력 그리고 20년 실전 노하우와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